오늘도 화창한 아침이네. 올해 70살이 된 김종수 씨는 거실 창가에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신문을 펼쳤다. 4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루틴이었다. 같은 나이의 아내 박순자 씨는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이는 소리를 들려주며 그러게 말이야. 날씨가 참 좋아라고 화답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1동 302호.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40년간 이들의 보금자리였다. 아파트 값이 오를 때마다 이웃들이 팔라고 했지만 우리 부부는 단 한 번도 이사를 고려하지 않았다. 우리 집이 제일 좋아.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종수는 평생을 성실한 회사원으로 살았다. 작은 무역회사에서 시작해 임원까지 올라간 것이 자랑이었다.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꾸준히 모은 적금으로 노후 준비도 탄탄했다. 무엇보다 이 아파트가 있었다. 신혼 때 겨우 마련한 이 집이 이제는 30억이니 무구는 40억 한다고들 했다. 참 운이 좋았어. 이 동네가 이렇게 좋아질 줄 누가 알았겠어? 순자 역시 평생을 헌모양처로 살아왔다. 종수가 일할 때 집안 살림을 도맡았고 아들 하나 키우는 것이 삶의 전부였다. 동네 부녀회 활동도 열심히 했고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인망이 두터웠다. 종수의 자랑은 하나뿐인 아들 김민호 올해 39세 노총각이었다. 늦둥이로 얻은 소중한 아들이었고 대학도 서울대를 나와 지금은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했고 착하기까지 해서 주변에서 부러워했다. 우리 민호는 정말 자랑스러워. 부모 말도 잘 듣고. 그런데 얼마 전 민호가 깜짝 발표를 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결혼합니다. 부부는 하늘이 무너질 듯 기뻤다. 늦은 나이에 결혼 소식이라니. 순자는 눈물까지 흘리며 이제야 우리 집안 대가 끊기지 않겠구나 라고 감격했다. 종수도 아, 이제 진짜 할아버지가 될 수 있겠구나 라며 환하게 웃었다. 예비 며느리 정유미는 올해 34살로 대학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하는 직장 여성이었다. 첫인상도 나쁘지 않았고 예의도 바른 것 같았다. 키도 크고 얼굴도 예뻐서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쁜 애라며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도 했다. 종수와 순자는 새 식구를 맞이할 준비에 한창이었다. 민호 방을 신혼방으로 새 단장하고 혼수도 넉넉히 챙겨주려고 적금을 하나씩 깨고 있었다. 예식장 예약부터 패백 준비까지 모든 것을 부모가 도맡아 했다. 우리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걸 사야지. 순자는 백화점을 오가며 이것저것 장만하느라 바빴다. 한복도 맞추고 금반지도 새로 주문했다. 종수는 예식장 예약부터 신혼여행 경비까지 꼼꼼히 준비했다. 40년 된 이 집에도 곧 새로운 웃음소리가 가득할 것만 같았다. 민호 부부가 여기서 같이 살면서 애기들 낳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녁이면 부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행복한 상상에 잠겼다. 손자 손녀가 뛰어다니는 모습,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는 모습을 그리며 미소를 지었다. 손자 손녀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겠어. 그래. 이 집이 얼마나 복받은 집인지 몰라. 종수는 민호에게 말했다. 아들아, 아버지가 평생 모은 것 다
너 줄 거야. 이 집 적금도 다 내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민호는 아버지, 아직 이른 얘기세요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뿌듯해했다.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순자는 매일 준비할 것들을 메모장에 적으며 분주했고, 종수는 예식장에 가서 음식 메뉴까지 점검했다. 평생 한 번 치를 아들 결혼식이었다. 은마 아파트의 밤은 고요했고 부부의 마음은 따뜻했다. 40년간 지켜온 이 집에서 이대가 함께 살게 될 날을 꿈꾸며 그들은 행복한 잠에 들었다. 결혼 3개월 후 은마 아파트 15동 802호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며느리 유미가 들어온 뒤로 집안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다. 유미는 시부모님께 예의를 지켰고 집안일도 도왔다. 하지만 신혼의 달콤함이 지나가자 작은 불만들이 하나씩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어머니, 화장실이 너무 낡았어요. 샤워할 때마다 물이 새서. 여보, 부엌 싱크대도 교체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시스템 주방에 비하면 순자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다. 젊은 며느리 눈에는 40년 된 집이 낡아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럼 화장실부터 고쳐볼까? 하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유미의 요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머니, 아이 가질 생각을 하니까 집이 너무 걱정돼요. 벽지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단열도 안 되고. 네, 맞아요. 요즘 새 아파트들 보니까 환경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민호도 처음엔 부모 편이었다. 유미야, 우리 부모님이 40년 동안 사신 집이야. 조금만 참아보자. 하지만 유미의 속삭임은 계속됐다. 여보, 우리 아이 건강 생각해봐요. 이 집에서 키우기에 너무 열악해요. 친정 언니 집 가보니까 새 아파트는 정말 달라요. 공기청정 시스템에 바닥 난방도 완전히 다르고. 유미는 교묘했다. 직접 이사 가자고 말하지 않고 아이 건강과 교육을 빌미로 서서히 민호를 설득했다. 종수와 순자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며느리를 미워할 수도 없고 아들을 야단칠 수도 없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아. 그러게, 요즘 표정이 별로 안 좋던데. 한 달이 더 지나자 유미의 불만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느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유미가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다. 집이 너무 낡아서 아이한테 알레르기가 생길 것 같고, 습기도 많고, 그리고 친정 근처에 새 아파트 단지가 생겼는데, 거기로 이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니, 유미야,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니?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다만 주거 환경이 너무 요즘 나오는 아파트들과는 차이가 많이 나서요. 민호는 중간에서 난처해했다. 엄마, 미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 아파트들은 정말 시설이 좋거든요. 그럼 너희만 나가서 살면 되잖니.
종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만 나가는 건 말이 안 되죠. 가족이 다 같이 살아야죠. 유미는 의도적으로 가족 화합을 강조했다. 아버님,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새 아파트에서 편하게 사세요. 엘리베이터도 최신형이고 관리사무소 서비스도 완전히 달라요. 이날 밤 종수와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모르겠어.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며느리를 대했는데 다음 날부터 유미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시부모와 대화를 피하고 집안일도 소홀히 했다. 민호 앞에서만 새 아파트 이야기를 계속 꺼냈다. 여보, 우리 정말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아이 생각하면 민호도 점점 아내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아버지, 어머니, 위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민호야, 너마저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하겠니? 아니에요. 서운해하시지 마세요. 저희가 더 좋은 환경으로 모시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종수와 순자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이사가 아니라 쫓겨나는 것이라는 걸. 40년간 지켜온 터전에서 밀려나는 것이라는 걸. 집안 분위기는 날로 차갑게 식어갔다. 식사 시간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유미는 시부모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이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유미가 민호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순자에게 들렸다. 순자는 그날 밤 홀로 눈물을 흘렸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은마 아파트 재개발 조합 설립이 공식 발표된 것이다. 여보, 큰일 났어. 종수가 흥분해서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손에는 부동산 전단지가 들려 있었다. 은마 아파트 재개발 확정, 조합 설립 승인. 순자도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 드디어? 재개발 소식은 동네 전체를 들썩이게 했다.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40억 기본, 앞으로 더 뛴다는 말이 오갔다. 이웃들은 이제 진짜 대박이다라며 환호했다. 아, 우리도 드디어 부자가 되는 거야? 순자는 꿈만 같았다. 40년 전 2천만 원에 산 아파트가 이제 40억이 넘는다니. 게다가 재개발까지 되면 얼마나 더 오를지 상상도 안 됐다. 하지만 유미의 반응은 달랐다. 아버님, 지금이 팔 때예요. 뭐, 재개발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보통 5년, 10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지금이 제일 고점일 수도 있어요. 유미는 이미 조사를 끝낸 듯 했다. 친정 아버지가 부동산 일 하시는데, 지금 가격이 제일 높대요. 재개발 발표되면, 처음엔 오르다가 나중엔 불확실성 때문에 떨어지기도 한다고. 민호도 아내 편을 들었다. 아버지, 유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재개발이 성사될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너희들 미쳤니? 재개발 확정 났는데 왜 팔아? 종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유미는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아버님,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재개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먼지 나고 소음 나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40억에 팔면 그 돈으로 고급 실버타운도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고급 실버타운. 순자가 되물었다. 네. 요즘 실버타운 정말 좋아요. 의료진도 상주하고 문화시설도 완벽하고 호텔 같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주말마다 저희가 찾아뵐게요. 며칠 동안 유미와 민호는 끈질기게 설득했다. 부모님은 고급 실버타운에서 여생을 편히 보내시고 저희는 새 아파트에서 아이들 키우고 다들 행복한 거죠. 그리고 실버타운 입주비 내고 남은 돈은 저희가 투자해서 불려드릴게요. 실버타운 이용료 매달 넣어드리고 아버님, 어머님 용돈도 매달 드리고요. 종수는 흔들렸다. 70이 넘은 나이에 재개발 과정을 견뎌낼 자신이 없었다. 게다가 아들 부부가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정말로 우리 잘 모셔줄 거지? 물론이죠. 아버지, 저희가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는지 아시잖아요. 일주일 후 종수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 내놓자 말자 바로 40억에 매도가 확정됐다. 여보, 이게 맞는 걸까?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순자는 불안했다. 괜찮아.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뭐. 하지만 종수도 마음 한편으론 찜찜했다. 집이 팔린 후 유미와 민호는 즉시 실버타운을 알아봤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강남에 있는 최고급 실버타운이에요. 유미가 가져온 팸플릿은 정말 화려했다. 호텔 같은 로비, 수영장, 헬스장, 병원까지. 입주비가 5억이에요. 그리고 매달 관리비가 200만 원 정도 들어요. 5억. 그럼 35억이 남네. 네. 그 돈은 저희가 펀드에 투자해서 불려드릴게요. 매년 이자만 해도 여척은 될 거예요. 순자는 설렜다. 평생 꿈꿔보지 못한 호화로운 생활이었다. 정말 호텔 같네. 우리가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물론이죠. 부모님 자격 충분하세요. 마지막 밤, 종수와 순자는 40년 된 집을 둘러봤다. 여보, 여기서 정말 많은 추억을 쌓았네. 그러게. 민호 어렸을 때 뛰어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민호는 부모님께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다음 날, 트럭이 왔다. 40년간의 추억이 담긴 짐들을 실었다. 종수와 순자는 마지막으로 빈집을 바라봤다. 잘 있어라. 우리 집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곧 환한 미래를 상상하며 눈물을 닦았다. 고급 실버타운에서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와, 정말 대단하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프리미엄 골드 실버타운에 처음 도착한 종수와 순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마치 5성급 호텔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로비, 친절한 직원들의 웃음,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고급 인테리어가 눈을 사로잡았다. 어머니, 아버님, 이제부터 여기가 집이에요. 유미가 활짝 웃으며 안내했다.
민호도 뿌듯한 표정이었다. 정말 좋은 곳 골라줬네. 고마워. 종수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전용 면적 30평의 호실은 정말 놀라웠다. 최신 가전제품, 고급 가구,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강 전망까지. 40년 된 은마 아파트와는 천지 차이였다.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을 줄 몰랐네. 순자는 감동했다. 실버타운의 시설들을 둘러보니 더욱 놀라웠다. 실내 수영장, 최신 헬스장, 도서관, 카페, 그리고 다양한 문화 강좌까지. 마치 종합 휴양지 같았다. 어머님들, 매주 화요일에는 요가 수업이 있고 목요일에는 서예 교실이 있어요. 친절한 직원이 설명했다. 그리고 1층에는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니까 건강 관리도 완벽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꿈만 같았다. 순자는 매일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고 종수는 헬스장에서 운동했다. 요가와 서예, 영어 회화까지 평생 해보지 못한 다양한 취미 활동에 푹 빠졌다. 여보,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된 기분이야. 실버타운 친구들도 생겼다.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어서 대화 주제도 품격 있었다. 우리는 강남 아파트 팔고 여기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 강남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어요? 종수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40억에 팔았어요. 40년 전에는 2천만 원이었는데. 와, 정말 대박이시네요. 매일이 즐거웠다. 아침에는 수영, 오전에는 문화 강좌, 오후에는 친구들과 차담, 저녁에는 고급 식당에서 식사. 이런 생활이 가능한 줄 몰랐다. 민호와 유미가 정말 효자다. 이런 곳에 모셔다 줬네. 순자는 친구들 앞에서 자랑했다. 우리 며느리도 참 착해요. 매주 안부 전화 드리고 가끔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민호와 유미는 정말로 첫 몇 달간은 성의를 보였다. 매주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고 한 달에 2번 정도는 직접 방문해서 생필품도 가져다 주었다. 아버지, 어머니, 편히 지내세요.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민호는 매달 용돈 200만 원을 정확히 입금해 줬다. 부부에게는 충분한 금액이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이렇게 효도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 종수도 만족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먼저 민호의 전화가 뜸해졌다. 매주 한 번이던 안부 전화가 2주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 아들이 바쁜가 보다. 순자는 이해하려고 했다. 방문도 뜸해졌다. 한 달에 2번이던 방문이 한 번으로. 그마저도 30분 남짓 앉아 있다가 일이 있어서요, 라며 급히 떠나곤 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유미의 설명이었다. 더 이상한 것은 농돈 입금이 늦어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매달 1일에 정확히 들어오던 200만 원이 5일, 10일로 늦춰졌다. 여보, 이번 달 용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마 깜빡했나 보다. 민호에게 전화해보자. 하지만
민호의 전화는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다. 하루 이틀이 지나서야 간단한 답장이 왔다. 죄송해요. 회사 일로 바빠서 곧 입금할게요. 그런데 곧이라는 말이 일주일, 보름으로 늘어났다. 8개월째 되던 어느 날 실버타운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종순이, 죄송합니다만 관리비 납부가 2달째 연체되어 있습니다. 뭐요? 관리비요? 종수는 당황했다. 네. 매달 200만 원씩 2달. 총 400만 원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걸 우리가 내는 거였나요? 아들이 다 관리한다고 했는데 계약서상 명의자이신 종수님께서 납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수는 급히 민호에게 전화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민호야, 관리비 연체됐다는데. 무슨 일이야? 1시간 후에야 답장이 왔다. 아, 깜빡했네요. 내일 입금할게요.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입금은 되지 않았다. 종수는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예금에서 400만 원을 인출해 관리비를 납부했다. 여보, 뭔가 이상해. 민호가 왜 이러지? 순자도 불안해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 달에 왔다. 실버타운 관리사무소에서 또 다시 전화가 왔다. 종순이, 죄송합니다만 입주보증금 추가 납부 요청이 있습니다. 입주보증금이요? 네. 처음 계약 시 5억을 납부하셨는데 시설 업그레이드로 인해 2억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수는 계약서를 다시 펼쳐봤다. 작은 글씨로 시설 개선 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이라는 조항이 있었다. 이게 뭐야? 왜 이런 걸 못 봤지? 민호에게 다시 전화했지만 역시 받지 않았다. 이번엔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민호가 살고 있다는 새 아파트 주소로 찾아갔다. 하지만 경비실에서 놀라운 말을 들었다. 김민호 님이요? 여기 사시는 분 아닌데요? 네. 분명히 여기로 이사 온다고 했는데 확인해 봤는데 입주자 명단에 없습니다. 종수는 혼란스러웠다. 민호가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게 된 것이다. 그날 밤 종수와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여보,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아. 민호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건가? 불안한 마음으로 며칠을 보내던 중 실버타운에서 최후 통첩이 왔다. 종수님, 추가 보증금 2억과 연체된 관리비 600만 원을 이번 주 내로 납부하지 않으시면 퇴소 조치하겠습니다. 종수는 절망했다. 손에 들고 있는 돈은 60만 원뿐이었다. 나머지 돈은 모두 민호가 투자한다며 가져갔는데 이제 연락도 닿지 않았다.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야? 그제야 달콤한 덫의 정체가 드러났다. 고급 실버타운의 화려함은 모두 거짓이었고 종수와 순자는 그 달콤함에 취해 모든 것을 잃고 있었다. 3일 후 종수와 순자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과연 종수 씨 부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후 종수 씨 부부는 어떻게 살아갈지 내일 이 시간에
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우리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